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와의 진면목이 드디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 취임 이후 줄기차게 준비해온 이재명 사당화 작업이 총선 공천을 통해 마무리되자마자 이재명이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19일 밤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때까지 비상징계권과 당직 임명권 그리고 복당 권한을 별도의 최고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 대표에게 위임키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총선이 임박해 오면서 따로 모여서 논의할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대표가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보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취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명계에서는 대놓고 당대표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독재선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놓고 비판하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완전히 1인 독재 정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비상징계권을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대표의 뜻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 곧바로 가차없이 징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입틀막이죠. 최근 들어 경기도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공천과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 불평과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자 입단속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도 최근 계속해서 후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그만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김부겸 위원장은 실제로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까지만 지켜보고 내일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의 양문석 사수에 뺏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비상징계권을 받아들고는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을 언급했던 박지원 후보에게 공천 박탈 주장까지 있었다는 말을 은근히 언급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친북 좌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일찌감치 북한처럼 일당 독재 정치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의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조 후보는 미성년자 성폭력 피의자를 비롯한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성범죄 가해자 전문 변호사처럼 활동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후보는 이 대표가 직접 데려온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틀어막겠다 이런 의도도 엿보입니다. 조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비상징계권을 가지고 있고 잘못하면 공천을 박탈할 테니까 입 조심하라 이런 경고 메시지를 지금 이 대표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이런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자체가 저는 들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총선 국민에서는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선대위원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겼던 것도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직 임명과 복당 권한까지 넘겨받았다는 것을 볼 때 이 대표가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총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대여투쟁 등의 명분을 내세워서 비상대권을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경쟁자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김부겸 선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본인과 다른 메시지를 낼 우려가 분명히 있고 벌써부터 그러고 있죠. 김 위원장의 평소 성품이나 발언들을 볼 때 중도층으로부터 호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 만큼 사전에 입틀막을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됐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조국혁신당이 지금 비례정당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겠다 이런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 역시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후보처럼 명예당원 운운하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회칼 논란을 불러일으킨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죠.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도
귀국해서 공수처의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국민은 늘 옳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겠다니까 굳이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 저렇게 중도층의 마음을 떠나보내는 행동을 해준다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의 저런 독단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투표장에 나가기를 꺼려하게 만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비명횡사 친명횡재공천 파동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양문석 경기도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공천이 확정된 서울 강북을의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지금 대형 폭탄이 터졌습니다. 조 후보는 이 대표가 잠재적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다소 무리해서 공천장을 쥐어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로 파장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100번 양보하더라도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심각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성단체로부터 공천 취소를 요구받는 등 지금 굉장히 논란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자, 그리고 여성 2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성범죄자 등을 변호한 이력으로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 논란이 드러났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서 성병에 감염된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감염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서 성병까지 얻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야 피해를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진행됐던 수사와 재판이었는데 조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 후보가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그 3자 안에는 가족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승소를 위해서 인륜까지 파괴하는 몰상식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 직업윤리에도 어긋나죠.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리까지 저버린 막장이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해서 가해자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후보는 또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10살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변호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냈다, 이런 글을 광고 삼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는 인권변호사와 시민변호사의 민변사무총장까지 지냈고 국선 변호사로 일하면서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역시 것과 속이 다른 좌파였습니다. 조 후보는 그런가 하면 박용진 의원이 성산이 없지만 바보같이 경선에 응모하겠다라고 경선 참여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이왕 바보가 되실 거면 입법 권력을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데 더 큰 대의를 보시고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조롱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말이죠. 또 유시민 작가는 조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길에서 배지를 주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저도 며칠 전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북을 주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는데, 길에서 배지를 주었다는 말은 서울 강북을 유권자들을 사실상 바보 취급하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조 후보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어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 통념을 소개하기도 했다면서 조 후보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 후보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조 후보가 되는 과정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최근까지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함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이번 총선 출마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권유로 강북을 경선에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다른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안진걸 소장이 한번 해보지 라고 권유하고 또 이 대표에게 추천했는데 곧바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용진의 대타로 언급됐던 한민수 대변인은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재명을 진짜 열심히 빨아댔습니다. 그런데도 안진걸의 한마디에 무너져버린 꼴입니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니까 이 대표는 아마 조 후보가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별다른 조치 없이 공천을 강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1석을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압승을 자신하고 있는 이 대표의 민심 거스르기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